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지난 CES 2025에서 젠슨 왕의 기조연설 이후 로봇 분야에서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로 물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로봇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로봇 개발자를 꿈꾸고 있거나 이미 현업에 있으시다면 이 키워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즉 GPT와 같은 거대 모델을 로봇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금 산업계 그리고 학계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Foundation Models in Robotics, Applications, Challenges and the Future 라는 논문이 바로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LLM과 VLM이 어떻게 로봇의 의사결정, 강화학습, 태스크 플래닝 등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도전과 한계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로 구성된 이 논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세 번째 장인 로보틱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퍼셉션이나 인바디드 AI, 그리고 여섯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면 과제와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과 영상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현재 로봇 개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빠르게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장 로보틱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첫 번째 주제는 의사결정 및 제어를 위한 로봇 정책 학습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내용은 로봇 정책 학습인데요. 정책 학습이란 쉽게 말해서 로봇이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언어 기반 모방 학습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면 로봇이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모방 학습이란 사람이 시범을 보이면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언어 기반 모방 학습은 예를 들어 컵을 집어서 옆에 둬 와 같은 언어 지시를 기반으로 로봇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로봇한테 수천 개, 수만 개의 시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닫힌 루프 문제인데요. 로봇이 학습한 범위를 벗어나면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자가 살짝 옆으로 밀려 있다면 기존 데이터에는 없던 상황이라 로봇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대형 사전 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CLI-포트라는 모델은 언어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물체 조작을 더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모델이고요. 퍼액트라는 모델은 2D 이미지만 보던 기존 방법과 달리 3D 정보까지 활용해서 로봇을 더 정확하게 학습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언어 지원 강화 학습입니다. 이 방법은 로봇이 스스로 배우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강화 학습이란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며 최적의 행동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즉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거나 벌칙을 받거나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출발하는 식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버린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더 정확한 운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강화학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탐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두 번째, 새로운 상황에서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연구들은 대형 언어 모델과 비전 언어 모델을 강화학습에 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 논문에서 몇 가지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이켄, 로봇이 언어 모델을 활용해 태스크를 분해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모델이고요. 다음으로 파미, 이미지와 언어를 함께 이해하는 모델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3장의 두 번째 주제는 랭귀지 이미지 골 컨디션드 밸류 러닝입니다. 이름이 꽤 긴데요. 쉽게 말해서 로봇이 목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합니다. 로봇을 활용해 목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치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로봇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를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로봇이 어떻게 이미지와 언어를 기반으로 목표를 학습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최신 AI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기반 가치 학습이란 만약 로봇에게 이 물체를 이 위치로 옮겨줘 라고 말했을 때 로봇은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까요? 가치 학습은 로봇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로봇이 어떤 목표를 수행해야 할 때 이미지나 언어로 주어진 목표를 해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라는 명령을 로봇에게 내린다면 로봇은 이미지 속 테이블의 위치를 확인하고 컵을 집어서 그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컵이 테이블 위가 아니라 바닥에 있다면 목표와 현재 상태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학습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점이죠. 일반적인 강화 학습 방식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해서 학습 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다시 학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대형 비전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로봇이 목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로봇을 위한 가치 학습 모델 3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R3M. 인간이 수행한 작업 영상에서 학습하여 로봇 조작을 위한 사전 학습된 시각 표현을 제공합니다. 프랑카 에미카 판다라는 로봇파를 이용한 실험에서 사람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 대비 학습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행동의 패턴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사람이 잔을 짚고 다른 테이블로 옮기는 영상을 학습하면 로봇은 이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중요한지 배운 뒤 새로운 잔을 줘도 유사한 방식으로 스스로 조작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언어 정보 없이 영상만으로 학습하므로 목표를 직접 학습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IP 모델입니다. R3M과 유사하지만 비디오 언어 정렬 없이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강화 학습 없이 영상 데이터만으로 보상을 추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로봇이 학습한 영상을 기반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영상을 본 후 로봇이 직접 조각을 움직이면서 퍼즐이 완성되는 과정을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명확한 텍스트 설명이 없어 로봇이 영상 속에서 목표를 잘 캐치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IV 모델입니다. VI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와 이미지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이죠. 영상 속 장면과 텍스트 명령을 함께 학습하여 목표 지향적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에픽 키친스 같은 거대한 인간 영상 데이터셋에서 학습하여 언어 기반 조작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컵을 오른쪽에 둬 라고 말하면 로봇이 이미지 속에서 컵과 오른쪽의 개념을 학습하고 해당 위치로 옮깁니다. 따라서 더 직관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언어로 지정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델들을 넘어서 언어를 활용한 가치 학습 모델의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세이켄과 복스포저 이 두 개의 모델로 앞으로 언어를 활용한 가치 학습의 미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이켄 모델은 로봇이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모델입니다. 로봇이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목표를 인식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Say, 즉 언어 기반 목표 설정과 Can, 실행 가능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 책을 선반에 올려놔 라는 지시를 받고 만약 그 선반이 너무 높다면 이 행동을 실행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복스포저는 3D 공간에서 목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즉, 로봇이 3D 환경을 이해하도록 학습하는 모델인 것이죠. 텍스트 지시와 함께 RGBD, 즉 뎁스 정보가 추가된 카메라 데이터를 사용하여 물체 배치를 학습합니다. 3D 공간에서 특정 위치를 탐색하고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이 의자를 테이블 옆으로 옮겨 라고 말했을 때 로봇이 3D 공간에서 의자와 테이블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경로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D 공간 정보까지 활용하면서 로봇이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모델의 장점이죠. 다음으로 로봇이 스스로 태스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를 설명하는 이 3장의 세 번째 주제는 로봇이 LLM을 활용해 스스로 태스크를 계획하고 실제 환경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AI 로봇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태스크 플래닝입니다. 커피를 만들어줘, 쓰레기를 치워줘 같은 높은 수준의 명령을 내렸을 때 로봇이 이를 이해하고 세부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자, 먼저 LLM을 활용한 로봇 태스크 플래닝을 보겠습니다. 로봇 태스크 플래닝이란 로봇이 주어진 명령을 이해하고 최적의 행동을 스스로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직접 코딩해서 로봇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LLM을 활용해서 자연어로 작업을 설명하면 로봇이 알아서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컵을 싱크대에 넣어줘 라고 말하면 로봇이 컵을 인식하고 짚는 동작, 이동, 놓는 동작을 자동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연구들이 이런 태스크 플래닝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먼저 세이켄 모델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세이켄 모델은 LLM을 활용해 로봇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기본 원리는 앞서도 설명했지만 Say, 즉 언어 모델이 입력된 명령을 분석하여 태스크를 세분화하고 Can,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음료수를 테이블로 가져다줘 라고 하면 say 단계에서는 로봇이 음료수를 찾고 집어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can 단계에서는 만약 테이블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하다면 로봇이 이 행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앞선 장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자동 태스크 변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자연어에서 논리적 명령어로의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LLM이 자연어를 받아서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명령어로 변환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자연어, 시간논리 변환 연구에서는 로봇이 일정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28,000개의 자연어, 논리적 명령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더 논리적인 명령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을 치워줘 라는 명령이 입력되면 언어 모델이 해당 명령을 먼지를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물건을 정리하는 단계로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논리적인 명령어를 생성하여 로봇이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LLM을 활용한 코드 자동 생성과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딩을 하지 않아도 자연어만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존 로봇 제어 방식은 로봇을 동작시키려면 하나하나 직접 코딩을 해야 했습니다. 혹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룰 베이스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동작해라는 상황에 대한 과정과 그에 맞는 행동을 직접 매칭시켜 주어야 했죠. 그러나 이제는 LLM을 활용해서 자연어로 설명하면 LLM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프로그 프롬프트, 코드 에즈 폴리시, 챗GPT 로보틱스 연구 등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프로그 프롬프트는 LLM이 태스크 수행을 위한 명령어 시퀀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인데요. 사람이 미리 정의한 프로그램 없이 자연어 명령만으로 작업을 분해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버추얼홈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테스트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요리를 해줘 라고 말하면 LLM이 냉장고 열기, 재료 꺼내기, 조리대에 두기 순서로 명령을 변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에즈 폴리시로 LLM이 직접 로봇 제어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즉 LLM이 자연어 명령을 코드로 변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자연어, API 호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인데요. 몇 가지 예제 코드를 제공하면 LLM이 이를 조합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컵을 10cm 왼쪽으로 옮겨줘 라고 하면 LLM이 파이썬 코드로 변환하여 이런 식의 코드를 만들어내고 로봇이 자동으로 해당 코드를 실행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바로 3장의 네 번째 주제인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 후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했지만 인컨텍스트 학습은 훈련 없이 주어진 예제만으로 즉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컨텍스트 학습이란 예를 들어 로봇에게 공을 짚고 바구니에 넣는 작업을 가르쳐야 한다면 기존 방식은 데이터 수집, 모델 재훈련, 배포, 실행까지의 단계를 다시 한번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ICL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몇 개의 예제만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 바로 실행하면 되는 기술입니다. 즉 마치 사람이 예제 몇 개를 보고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hain of Thought, 단계별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ICL을 로봇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핵심 방법론으로 제시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COT입니다. COT란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나눠서 해결하는 학습 방식인데요. LLM이 여러 단계의 논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게 되어 로봇에게 복잡한 작업을 가르칠 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게 컵을 선반 위에 놓아줘 라고 명령했을 때 로봇이 즉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COT 기법을 적용해 보면 컵을 먼저 감지하기, 컵을 짚기, 컵을 선반까지 이동하기, 적절한 위치에 컵을 놓기와 같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복잡한 태스크를 덜 복잡한 단위 태스크의 조합으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ICL이 즉각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면 COT는 로봇이 더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조화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컨텍스트 학습이 로봇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멀찬단위 연구팀에 따르면 LLM은 ICL을 활용해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도 추가적인 학습 없이 유사한 패턴을 인식하고 최적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봇이 자율주행 도중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기존 모델은 사전에 학습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한 회피 행동을 하지 못했지만 ICL을 적용한 모델은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기반으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이 기존 데이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새로운 환경에서도 패턴을 인식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Chain of Thought, 즉 COT 관련 연구에서는 지하 연구팀에서 ICL을 활용한 COT 기법을 로봇 정책 학습에 적용했습니다.
로봇이 작업을 수행할 때 여러 단계를 나누어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복잡한 물체 조작, 경로 계획 등이 더 정교하게 가능해진 것이죠. 예를 들어 로봇이 책장을 정리해야 한다면 바닥에 떨어진 책을 먼저 감지하기, 올바른 위치를 판단하여 정리, 무거운 책은 먼저 놓고 가벼운 책은 위에 배치하기. 이처럼 COT 기반의 ICL을 활용하면 로봇이 작업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이 AI,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5번째 주제인 로봇,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기존의 로봇들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AI 모델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원래 자연어 처리, 즉 NLP에서 등장한 AI 모델입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영상, 행동 데이터까지 학습하는 강력한 도구로 발전했죠.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로봇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로봇이 훨씬 더 유연하고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로봇이 프로그래밍된 명령을 수행했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한 로봇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보고 스스로 행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봇 트랜스포머의 핵심 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글 딥마인드 연구팀이 개발한 RT1 모델입니다. 13만 개의 로봇 실험 데이터, 17개월간 13개의 로봇이 수행한 700개 이상의 태스크로 학습되었고 이미지와 자연어 명령을 입력하면 로봇이 직접 동작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환경 변화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로봇에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주방에서 요리를 보조해야 하는 상황에 양파를 썰어줘 라고 말하면 로봇이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동작을 생성하는 식이죠. 다음으로는 RT2입니다. RT1의 후속 연구로 웹에서 학습한 데이터와 로봇 실험 데이터를 결합한 모델입니다.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웹에서 학습한 개념까지 이해하여 더 정교한 행동을 생성합니다. 언어, 비전, 행동 모델이 결합된 형태죠. 예를 들어 사람이 삼각형 모양의 물건을 집어서 오른쪽으로 옮겨줘 라고 말하면 RT2 모델은 삼각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삼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서 짚고 옮기는 행동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RT2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개념을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RTX는 여러 종류의 로봇 데이터를 통하여 학습하는 모델로 22개의 서로 다른 로봇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학습했습니다. 21개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527개의 다양한 기술, 약 16만 개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했습니다. 목표는 특정한 로봇이 아니라 모든 로봇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 트랜스포머 기반 로봇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RTX의 핵심은 한 번 학습해서 여러 로봇에서 적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로봇 트랜스포머 기반 로봇 학습의 미래 모습입니다. 팩트라블리우는 이 모델은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방식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로봇이 직접 경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한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로 자율주행 차량, 물체 조작 로봇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장애물이 많은 방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팩트는 과거의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여 충돌을 피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로봇이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를 학습하여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점프, 걷기, 물체 잡기 등을 한 번의 학습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3장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로봇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경에서도 스스로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을까요? 오픈 버캐뷸러리 모델은 기존 로봇들이 사전에 학습된 환경에서만 동작할 수 있었다면 보지 않은 환경에서도 탐색하고 새로운 물체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오픈 버캐뷸러리 로봇 내비게이션이란 예를 들어 로봇에게 갈색 소파 옆에 멈춰 라고 명령을 할 때 기존 방식은 소파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어야 이동이 가능했다면 오픈 버캐뷸러리 방식의 경우 로봇이 이미지와 언어 정보를 활용하여 갈색 소파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사전에 학습된 정보가 없어도 언어와 비전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죠. 최신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LM버트, 웹데이터에서 학습된 비전 언어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에서도 탐색 가능하게 된 모델입니다. 로봇이 찍은 파노라마, RGB 이미지와 언어 명령을 비교하여 최적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LM 내부 모델입니다. 언어 기반 실외,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GPT-3, 클립, 비주얼 내비게이션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을 결합하여 실제 야외 환경에서도 사람이 말하는 경로를 이해하고 이동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트, 다양한 로봇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모델입니다. 다양한 로봇 데이터로 학습하여 특정 로봇에 한정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피시언트넷 CNN을 활용해서 이미지 기반 내비게이션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오픈 버캐뷸러리 매니퓰레이션, 내비게이션이 아닌 매니퓰레이션입니다. 이번에도 핵심은 사전에 학습된 물체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도 언어와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최신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마, 멀티모달 프롬프트 기반 조작 모델로 언어와 이미지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하여 더 복잡한 조작 작업이 가능합니다. 한 번 학습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컵을 쟁반에 올려놓고 옆에 있는 숟가락을 옮겨줘 라고 명령했을 때 비마 모델은 멀티모달 정보를 분석하여 단계별로 정확한 조작 수행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로보캣입니다. 자기 개선 기능이 추가된 모델로 100개 정도의 시험만으로 새로운 조작 작업을 학습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모델이죠.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Foundation Models in Robotics, Applications, Challenges and the Future라는 논문에서 제3장 로보틱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워낙 긴 논문이기도 하고 논문에는 없는 약간의 배경 지식 등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풀어 쓰다 보니 살짝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로봇 AI 연구 트렌드와 방향성, 현재 기술적 한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업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저로서도 기술 변화를 캐치하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빠르게 로봇 AI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은 한계에 봉착하여 사라지는 기술이 되겠지만 또 일부는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챗GPT, 제미나이를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피지컬 AI, 즉 물리적 상호작용에 특화된 로봇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많은 것을 바꿔놓을 미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봇이 우리의 일상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로봇에 관심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로봇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 논문의 나머지 장인 퍼셉션, 인바디드 AI, 그리고 한계점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